안녕하세요. GTX 시대 돈이 지나가는 길에 투자하라의 저자 부동산 히어로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까 라는 제목으로 현재 코로나 사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고 있는 영향, 그리고 지난 두 번의 금융위기 때와는 어떤 차이가 있고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시기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종합적으로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뜻하지 않은 전염병으로 특정 분야가 아니라 경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코로나19는 단순한 전염병을 넘어서 사람들이 경제 활동 자체를 차단하는 심각한 후유증을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는 있지만 장기화된다면 이 또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당연히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우리나라는 두 번의 큰 경제 위기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앞선 두 번의 경제 위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단기에 끝날 경우와 장기화로 이어질 경우 둘 다 어떤 파급 효과가 예상되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겪었던 첫 번째 큰 경제 위기는 지난 1997년에 있었던 IMF 외환 위기입니다. 이름에서처럼 경제 전반의 문제가 아니라 대외적으로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달러 부족으로 발생한 경제 위기였습니다. 당시 핵심 정책이 금리 인상이었는데 금리를 대폭 올려서 경쟁력을 갖춘 곳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곳은 도태되는 방식이 주된 골자였습니다. 당시 부족한 현금을 메우기 위해서 부동산 급매물이 쏟아졌었는데요. 매매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침체됐지만 반대로 경매 시장은 화랑을 보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분양권 전매 제한을 폐지하거나, 그리고 서울에서 아파트를 매달 같은 날에 동시에 분양하는 것과 같이 부양 정책을 펼치면서 외환 위기가 닥친 후에 약 한 3년 만에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회복세로 돌아섰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겪었던 두 번째 큰 경제 위기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입니다. 외환 위기 때와는 반대로 어느 한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의 종합적인 금융 위기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정부의 단기간 금리 대폭 인상으로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은 평균 한 30% 정도의 급락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주택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을 해주고, 그리고 주택 공급을 활발히 시행하는 등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적절한 정책을 마련을 했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고 나서 약 1년 후에 주택 가격은 급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었습니다. 이때 대표적인 주택 공급 정책이 2기 신도시 개발 사업의 주된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 사태는 앞선 두 번의 큰 경제 위기에 비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어질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번 코로나 사태는 부동산을 비롯한 경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별다른 부양책도 별도로 필요도 없을 것이고요. 사태가 마무리되면 빠른 시간 내에 정상으로 돌아올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경제위기 때는 업종에 따라서 침체와 호황을 누리는 분야가 뚜렷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는 분야를 막론하고 대부분 침체를 겪고 있고, 반면에 금리는 오히려 점점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태만 진정이 된다면 많은 투자 자금이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고 조만간 진정이 된다면 어떤 파급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단기간에 마무리된다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봅니다. 경제 전반의 활동 위축은 불가피하겠지만 계속 강조하고 있듯이 이번 코로나 사태는 부동산 자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회복 속도도 빠를 것이고, 금리 인하로 부동산으로 몰리는 자금의 크기를 고려하면 일정 기간 보합 후에 여전히 상승 흐름을 이어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피부로 느끼는 차이를 거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1년 이상 장기화되면 경제 성장률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적잖은 침체를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 부동산 매수 수요도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대기 수요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비록 금리 인하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은 커졌지만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길어진다면 보합이 아니라 조정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주택을 매입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전세는 주기적으로 꾸준한 수요를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세가의 완만한 상승세로 인해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 차이가 줄어들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장기화되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부동산 투자의 트렌드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분명 지금의 코로나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맞지만 문제의 원인이 부동산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해결만 된다면 부동산 시장도 빠르게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당장은 시장에 뛰어들지는 않겠지만 지금도 가격이 하락하거나 보합세로 접어들면 바로 매입에 나서겠다는 생각으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 소유자가 많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가격은 조정되더라도 반등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